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에 의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핍박을 해놓고 이제 이 사람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적반하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 당선인과 또 인수위도 사실은 뭐 이 실수들이 나오고 또 무리한 네. 측면도 있긴 한데 야당과 전 정권도 지금 문재인 정권도 너무 안 도와줘요. 지금 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인사 문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조각하시면서 지역, 연령, 성별, 학교, 안배 하나도 안 한다. 예. 전문성만 갖고 따지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국민통합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지역도 조금 보고 너무 편중되지 않게 성별, 뭐 학교 이런 것들 다 좀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국민들 보기에 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이걸 너무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안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하겠다. 네. 그런 것이고 그것이 꼭 그때의 안배라고 하는 것은 네.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데 네. 그냥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안배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네.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사람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어떤 그런 그룹에서는 네. 그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네. 지역 안배도 할 수 있고 네. 세대 안배도 할 수 있고 네. 뭐 어떤 얼마든지 그런 네.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네. 경제와 네.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도 봤다고 하지만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네. 어떤 지역적 통합을 또 고려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능력과 전문성을 무시한 네. 기계적 인위적 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적어도 지역 안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뭐 세대 뭐 그런 여러 가지 안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영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네. 호남은 두 분이긴 한데 원래 호남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원래 서울로 알려져 있었던 분이 두 분 다 이상민 장관 후보자까지.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호남이 좀 서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인사 때는 좀 배려를 해야 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뭐 청문회 오늘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 민주당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청문회부터 무산시켜서 아예 인준 안 해주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후보자 관련한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따지는 건 따지는 거지만 무조건 이게 참석도 안 하고 표결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건? 네, 제가 아까도 그 한의문이라는 말을 네. 썼지 않습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은 하게 해주는 것이 네. 저는 적어도 그 정도의 것은 네. 야당이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네. 따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네. 야당도 찬성 반대를 정할 거고 네. 또 임명권자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특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네. 그것은 야당의 금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란의 한 분이 정호영 복지부 예. 장관 후보자인데 예. 뭐 이분이 진짜 뭐 자식 문제에 있어서 좀 뭔가 반칙을 했느냐 이건 확실히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뭔가 조국 전 장관의 데자뷰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뭐 조국 전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가 네. 조금 뭐 비슷한 측면이 있죠. 있지만 저는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 네. 또 뭐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과 네. 같은 이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불법 탈법에 관한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부인과 함께 부모 찬스까지 네. 이렇게 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불법 탈법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파 찬스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의혹의 네. 의혹의 제기 수준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네. 청문회 전에 모든 문제 제기를 해버리고 네. 정작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내는 것보다는 네. 물론 청문회 전부터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야 문제 삼을 수는 네. 없겠지만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어떤 답변을 하고 네. 그걸 국민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청문회와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이는 어떤 국민 여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사자도 임명권자도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명권자도 당사자도 네. 그리고 야당도 청문회에 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최종 판단은 그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보면서 네.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인사 문제는 사실 탈법, 불법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의 여론, 뭐 이게 찬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정호영 후보자 이게 청문회도 야당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안 잡아주면서 끌고 끌어서 정치적으로 다 이용해 먹고 마지막까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걸 끌고 끊을수록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효과는 인사 효과는 역효과가 날 텐데 끄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과연 좋은 선택이냐라는 지적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빨리 손절매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네. 그것이 물론 인사권자로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체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지만 국회의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네. 거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정확한 어떤 그 판단을 네. 청문회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 네. 인사권자는 인사권자대로 네. 또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그리고 국민 여론을 보면서 네. 꼭 저는 꼭 법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상당한 다수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네. 인사권자는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뚜렷한 무슨 의혹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무조건 안 된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아마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겁내는 건지 뭐 캥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하면 한덕수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태도까지 보이는데 자, 이 한동훈 문제 갖고 아예 청문회도 안 열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할 수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네. 금도를 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저 민주당과 이 정부에 의해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핍박을 해놓고 이제 이 사람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그건 적반하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정정당당하게 청문회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들을 네. 드러내서 네. 그 국민이 동의하면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특히 인사권자가 임명을 합니까?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피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싸워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왜 부적격이고 뭘 잘못했는지 해보면은 근데 그 싸움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도 무슨 뭐 국회에 대해서 뭐 야반도주다 이런 말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그런 그건 말은 쓸 필요 후보자가 없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아주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